자, 좀 쉬셨나요? 두 번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리기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서 이제 보유한 조리 기능에 대한 특성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조리 기구의 특성도 알고 이제 메뉴의 영양적 요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어떤 얘기 했나요? 이제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 이런 것들,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요즘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인식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1인이 뭘 한다? 1인이 식사를 하고 또 혼술, 혼밥 뭐 이런 의미.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얘기인데, 또 그다음에 뭐 더치페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자, 술을 마시더라도 이제는 편의점에서, 자, 그다음에 밥을 먹더라도 편의점에서 이제 혼자서 먹는, 자, 그러한 형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형태 뭘 한다? 식사 탄수화물, 밥을 안 먹고 곡물을 안 먹고 어떤 거 닭가슴살과 야채만 먹는, 자, 그러한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메뉴들도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 조리 공정이 필요하다. 자,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뭘 하나요?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자, 이런 것들을 생산 공정이라 하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체급식, 외식업,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할 때, 자, 시스템처럼 먼저 만들 수가 없다. 어디 완전히 외식 공장처럼 공장에서 척척척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자, 조리라는 거는 뭐다? 생명체의 몸속 구조와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유기적 이제 조직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우리 페이지 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제 뭐 좀 더 쉬운 방법 좀 분석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 공정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뭐 과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재료가 들어오고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고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세척을 하는, 자, 그러한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러한 것은 이제 햅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생산되어져 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품질을 인정하는, 자, 그러한 형태. 자, 그러한 형태가 이제 햅습 형태가 되겠죠. 자, 다양한 생산을 위해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햄버거를 만든다 치면요. 햄버거를 만든다 치면 집에서 만들 때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조합들을 따뜻하고 신선하게 고객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리 공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자, 빵을 굽는 동안에 뭘 해요? 빵만 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빵을 굽고 한 사람은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구울 동안에 어떻게 한다? 빵을 다 구워서 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자, 드레싱을, 자, 뭘 넣어요? 참깨, 그 다음에 참깨빵에다가,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뭐 양상치, 피클, 그 다음에 케찹, 그 다음에 겨자, 그 다음에 양파, 이런 걸 딱 넣어서 어떻게 한다? 조리를 따로따로
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그걸 만들고 한 사람은 뭐 한다?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 구운 데다가 딱 갖다 놓으면 고기를 쫙 올려요. 그런 다음에 뭘 한다? 그 다음에 빵에 밑에 있는 다른 부위를 이제 구운 것을 꺼내와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그러한 과정이 따뜻하고 신선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부분이 조리 공정이고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한다? 표준화한다. 자, 표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광범위하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어떻게 한다? 항상 일정한 맛과 향, 그리고 퀄리티, 품질을, 맛에 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어떨 때는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다든지, 어떤 데는 빵이 너무 많이 익었다든지, 어떤 데는 뭐 야채나 소스 같은 경우도 일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소스 양이 많고, 어떤 데는 소스 양이 적고, 그러면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된다. 자, 가열 시간, 그 다음에 취급, 그리고 개인 위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손을 씻어야 되는 10가지 조건들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위생,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조리할 때, 이제 취급 시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잠재 위험 식품을 안전한 내부 온도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자,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자, 특히나 가른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76도 이상 되었을 때 안에 있는 균들이 사멸하고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퀄리티가 만들어 놓은 지 10분이 지난 것들은 물론 상하지는 않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맛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맛에 대한 품질은 떨어질 수 있다. 먹을 수는 있지요. 있는데 맛이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것들은 시간이 더 흘러야 맛이 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보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끓는 시점이 어느 정도 그냥 팍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끓여서 우러나오는 자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숙성이 필요한 거. 자, 짜장면 같은 경우도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고 들고 배달을 가서 익었을 때 먹으면 오히려 더 퍼졌을 때 먹으면 더 맛있는 자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을 통제를 해야 된다. 자, 닭튀김이나 기타 등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온도를 너무 처음부터 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튀겼을 때 2차적인 튀김이 들어갈 때 세이킹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빵을 구우면서 고기도 구울 때 이 타이밍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야 따뜻하고 신선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과정. 자, 메뉴 관리를 할 때 기구를 활용하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타이머를 딱딱딱 두고요. 자, 기구를 가지고 튀길 때, 닭을 튀길 때 보통 보면 자, 시간을 정해놔 놓고 하죠.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항상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시간 동안에 튀겨야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품질은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유효시간이니 7분, 10분, 15분 이내에 먹을 수 있도록 딱딱딱 교육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한다든지 자, 교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원한 것은 시원하게 아주 차갑게 따뜻한 거는 아주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허가된 식품을 사용해야 된다. 또 유기기간이 다 돼가는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자, 그러한 것들은 먹을 수는 있지만 품질에 대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균일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보유한 조리기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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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보유한 이제 조리기구 같은 것들은요, 그러한 특성을 알고요, 영양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 자, 모든 과정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청소도 또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위생적으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사용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날 전부 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자, 소독은 어떻게 한다? 자, 전부 다 끓일 수는 없고요. 자, 아주 얇은 염소 소독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스팀 형태로 다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끓여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주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리기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비가열 조리 조건에 적합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판매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가열 조리하는 거, 가열하지 않고 하는 조리.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냉장 저장을 해야 된다.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리 종사원으로부터 오염을 차단시켜야 된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픈 사람, 전염병이 있는 설사 아니면 이제 뭐 기침하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화농성, 뭐 여드름이나 이런 거 많은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손 세척, 적어도 몇 분, 30분에 한 번씩은 손을 씻고요. 자, 맨손으로 제공 시에는 식품의 접촉을 금지한다. 손으로 잡아서 막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식품으로부터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 칼을 따로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마를 따로 사용한다든지 자, 이러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리기구로 조리하여 이를 이래에 판매한다. 자, 그날 한 것들은 그날 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조리대에서 일일 이내에 판매를 해야 되고요. 온도 범위가 적정하게 통과되면요. 그걸 체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파이로메트라고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라 탐침이 있어요. 바늘 탐침이 있어요. 바늘 속에다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파이로메터에 감지기를 넣어서 고기와 고기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얇더라도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확인을 하는 중앙 부위에 넣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처리 같은 경우에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요. 자, 절단, 다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고기를 다진다든지 고기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게 되면 오염도 추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파란 거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만, 그 다음에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 종류만,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이런 식으로. 자,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무리 맛있고 잘 먹었는데 먹고 탈이 나버리면 어떤 상태,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파만파 소문이 난다든지, 자, 어느 집에서 뭐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식중독 해가지고 뭐 뉴스나 아니면 한번 터지고 나면 그런 집들은, 그런 가게들은 거의 문 닫는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조리 과정에서 미생물 기생충 바이러스들은 사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온도 상태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보관 온도도 60도 이상 보관을 해야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알아두고요. 자, 음식을 대량의 음식을 조리기구로 미리 조리해가지고 냉각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시 재가열한다. 자, 뭐 국이나 아니면 공국이나 이런 것들 너무 단시간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끓여서 보관하고 있다가 재가열하는 뭐 미간의 곰탕,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뭐 국밥집, 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여러 단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 가지고 있다가 식혀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냉동고 안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면 상태가 좀 안 좋겠죠, 그죠? 자, 이런 시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제 분리해서 통에다 넣고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빼내 써야지. 자, 아주 큰 통을 가지고 넣었다가 하면 문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종업원들의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대량의 음식을 만들어 놓을 경우 왔다 갔다 하고 다양한 또 식재료로 뭘 넣어요? 기타 등등 많이 넣죠. 자, 국물을 우린다. 그러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막 오만 양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에 또 뭐 해산물에 이런 것들을 넣는데 어디다 넣는다? 양파망에다가 탁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플라스틱 국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자, 위생이나 아니면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자, 정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물질이나 또 방충, 자, 벌레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재료를 보관할 때 각종 서선생님 아시죠? 서선생님 쥐 같은 게 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벌레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자, 과정이 표준 위생 작업 절차 등이 필수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잘 찾아서 자기 메뉴 레시피도 좀 만들어서 책자 형태도 만들어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계속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